신기한 공능을 친히 목격한 중앙 지도자의 한 사람은 호요방에게 이런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과학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가령 갈릴레이가 지동설을 주장하였을 때나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였을 때 모두 세상 사람들로부터 심한 비판을 받았으며 역사적으로 새로운 학설을 옹호하는 사람이 생명까지 잃게 된 무수한 사례가 있습니다. 기존의 이론이 해석할 수 없는 현상은 흔히 커다란 비언역의 전주입니다. 얼마 후 호요방은 기공과 특이공능에 대하여 선전하지 말고 그에 대한 어떠한 논쟁도 하지 말며 비판도 하지 말라고 당 선전부에 지시하면서 아울러 소수 사람이 수련하는 것은 허락하라고 지시하였다. 1982년 4월 20일 당 중앙 선전부가 하달한 이 정책이 이른바 삼불 정책이다. 이것은 80년대 초에 유행했던 영화 소림사 시리즈 중의 한 장면이다. 이 영화는 당시 젊은 세대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그들의 시야를 크게 넓혀주었다. 제가 중학생이었을 때 소림사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전 완전히 거기에 빠져버렸죠. 제 친구들과 그 영화를 누가 얼마나 많이 보았는가 내기를 할 정도였으니까요. 전 정말 그 영화를 보고 또 봤어요. 그 후로 전 무술에 관한 책이나 잡지를 닥치는 대로 읽었습니다. 그리고 나선 중국 무술이 얼마나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죠. 제가 대학생이었을 때 학교에 기공 동호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기공사를 초청하여 강연회도 열고 초능력자를 초청하여 시범도 해보이고 그랬어요. 그들은 중국 전통의학이나 경락, 주역, 팔계와 같은 것과 결부하여 기공의 문화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서양의 것과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 생명관, 인생관, 우주관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기공이 각계의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고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기공을 수련하기 시작한 겁니다. 병을 제거하고 몸을 건강하게 하는 기공의 신비한 효과를 연세가 많은 사람들의 대다수는 수긍하였고 기공의 출현으로 오랫동안 병마에 시달리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삶의 한 가닥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 문화대혁명 때 전 심신에 커다란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끝난 80년부터 제 몸에 병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전 당시 병원에서 일했기 때문에 진찰을 받고 약을 타먹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지요. 그런데 그 모든 치료가 아무 효과가 없었습니다. 당시엔 사회의 기공열기가 한창이었거든요. 공원이든 일터든 곳곳마다 기공이 화제거리였습니다. 그러다가 그 당시 기공을 수련하는 사람을 소개하는 텔레비 프로를 보게 됐어요. 거기에 나온 어떤 사람이 말하길 자신은 간암에 걸렸는데 의사 말대로라면 아주 짧은 시간밖에 살지 못할 정도로 병세가 위중했지만 기공을 수련한 지 3년이 지난 그때까지도 죽기는커녕 건강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전 그래서 생각했어요. 간암까지도 나을 수 있다는데 난 아직 암이란 확진도 받지 않았고 설령 암이라 하더라도 간암보다야 낫지 않겠는가. 나도 꼭 나을 수 있을 거야 하고 말이죠. 이런 인연으로 저는 모든 희망을 기공에 걸고 수련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천문, 지리, 의학, 역학을 두루 갖춘 중국 대륙에서 기공 열풍이 일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진정 기공이란 무엇인가 하는 근본 문제를 속 시원히 대답해주지 못했다. 병을 제거하고 몸을 건강하게 하는 기공의 신비한 효과와 일부 기공사가 시연해 보이는 특이 공능은 기공에 한층 더 신비한 색채만 부여할 뿐이었고 사람들이 기공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은 모호했다. 후에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면 먹지 않고 산다던가 몸이 스스로 움직이는 자발공, 그리고 신체의 다른 부위로 사물을 보는 체감 공능 같은 거 말입니다. 저 역시 이런 경험을 했지만 그것에 대해 설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 기공사가 어떻게 병을 치료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물어보았지요. 그는 병 치료를 할 때 환자의 아픈 부위를 때리면서 탁 하고 발을 구르면 된다고 하더군요. 그 이상에 대해선 설명하지 못했어요. 환부를 때리며 탁 하고 발을 구르고 나서 환자에게 괜찮냐고 물으면 보통 환자들은 얼떨떨해하며 괜찮다고 대답하죠. 사실 그 기공사도 자신이 어떤 원리로 병을 치료하는 건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기공이 한창 유행하자 사람들은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기공이 보여주는 현상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것의 배경은 무엇인가?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 기공의 전부인가? 그게 전부라면 난 이제 건강해졌으니 기공 같은 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말 아닌가? 뭐 이런 의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열심히 기공을 보급하고 수련하면서도 그리고 그 수련 효과에 대한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검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풀리지 않는 의문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존의 과학은 다만 그 과정과 결과를 관찰하고 검증해 줄 뿐 기공의 근본 원리와 그 존재적 의미를 설명해 주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기공 열풍을 타고 일부 사람들은 괴이한 것을 가르쳤으며 각종 명목으로 재물과 명예를 끌어모으는데 급급하였다. 기공은 날이 갈수록 괴이하게 변질되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조차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당시에 자발공이란 게 유행이었습니다. 기공사가 사람을 유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땅에서 뒹굴고 아픈 부위가 있으면 때리게 하는 그런 거였죠. 어떤 나이든 부녀자들은 춤을 추고 뒹굴곤 했는데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보통 기공 대사들은 처음에 공법을 좀 가르쳐주고 나서 자신이 가르치는 기공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선 자신의 에너지를 수련생에게 좀 넣어주지요. 그들은 때때로 병에 물을 담아오라고 한 다음 그 물에 자신의 에너지와 메시지를 보내고는 그 물을 에너지 물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시엔 병치료가 한참 유행이었어요. 저도 병치료를 가르치는 기공학습반에 참가했었죠. 그곳에서 가르치는 것 중에서 제일 인상 깊었던 것은 신선이 한 줌에 잡다라는 공법이었는데 그걸 배운 다음 한번 써먹고 싶었어요. 마침 고향에 갈 일이 있었는데 아픈 친척들에게 손으로 병을 잡아채는 흉내를 냈지만 아무 효과도 없더군요. 어떤 사람들에겐 그게 통했을는지 몰라도 전 잘 안 되더라고요. 기공 열풍을 타고 많은 사람들이 장사꾼 속셈을 드러내며 한미천 벌려고 난리였습니다. 가짜 기공사, 사이비 기공사들이 활개를 치면서 사람들의 들뜬 심리를 이용하여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진짜 기공이 뭔지도 모르면서도 무언가 특이한 걸 창안해서 이게 진짜 기공이다 라고 떠들며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기를 내보내어 병을 치료한다고 주장하는데 잠시 효과를 보는 듯 하지만 진정한功能이 없는 한 근본적인 병의 뿌리를 치유할 수 없고 단지 발병을 잠시 뒤로 미룰 뿐이지요. 그런 사람들이 이리저리 다니며 사기를 쳐서 기공계에 아주 나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진짜 기공마저도 타락해 갔습니다. 이처럼 사회적으로 기공을 둘러싸고 혼란이 일고 여러 공법의 진위 등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던 1992년 북경에서 동방건강박람회가 개최되었다. 이 박람회를 방문하였던 많은 사람들은 다른 데서 볼 수 없었던 새롭고 특이한 공법을 만날 수 있었다. 박람회가 개막되어 전시관들을 쭉 둘러보고 있는데 아주 멋있게 생긴 젊은 기공사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활기찼지만 아주 상스러웠어요. 전 단번에 그의 모습에 빨려들었어요. 그의 전시관을 살펴보니 노란색 옷을 입고 좌선하는 사진과 TV 방송국 기자가 인터뷰하는 사진이 걸려 있었지요. 전 그때서야 바로 이분이 법륜공을 창시한 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호주머니에서 노트를 꺼내어 사인을 부탁했고 그분은 법륜공 창시인 이홍지 1992년 12월 21일이라고 써주셨습니다.